현재 한국은 육해 공군 성군이 총 700여 대의 헬기를 운용하고 있는 세계 6번째로 헬기를 많이 보유하는 나라입니다. 또한 육군의 전체 화력은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정도의 막강한 화력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상전만의 얘기인데요. 현재는 지상전뿐만 아니라 공중전에서도 공격이 가능한 전술을 짜고 있는 것이 대세입니다. 지상전 전투에 근접 지원을 해주는 공격 헬기로 인해서 더욱 폭넓은 작전 반경과 다양한 전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격 헬기는 육군에서 빠질 수 없는 주요 공격 수단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그런 헬기의 공중전을 가능하게 하는 지대공 미사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전에서의 무기체계는 소형화정밀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전 여전히 군용기용 무장은 상당한 제한사항이 따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헬기는 생각보다 많은 중량을 실을 수 없습니다. 헬기는 비행기처럼 양력을 이용한 이륙이 아닌 흔히들 얘기하는 프로펠러라고 하는 로터의 회전으로만 양력을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수직이 착륙은 오롯이 엔진의 힘으로만 양력을 일으키기 때문에 크기가 작은 소형 헬기는 그만큼 탑재 장비에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기체 무장에 대한 제한 사항도 발생합니다. 대형 공격 헬기가 아닌 이상 소형 회전이 군용기에 무장은 항상 제한될 수밖에 없었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정밀도 무기는 아예 장착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이 얘기는 적을 멀리서 공격하기에는 장착 무게에 대한 한계로 근접 공격 가능한 무장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적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근접해야 한다는 뜻이고 반대로 말하면 강력한 지대공 무기로 인해 소형 공격 헬기나 다목적 기동 헬기의 생존성은 크게 위협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형 공격 헬기나 다목적 기동 헬기에도 운용 가능한 작지만 치명적인 무기체계가 등장하면서 공격 능력과 생존성을 모두 향상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국형 헬파이어 점검이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이 독자 개발하고 있는 점검은 미국의 헬파이어나 더보다 훨씬 뛰어난 성능으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한국은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이 전력화되기 전까지 모두 외산 장비였습니다. 구입뿐 아니라 운용 유지 역시 해외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외화 유출 문제도 컸습니다. 특히 우리 육군의 기본 헬기인 미에이지-1의 의지 등의 노후화에 따른 부품 지연 문제도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2001년 한국군의 요구 성능에 맞는 한국형 헬기 개발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수리온은 지난 2013년 5월 우리 군에 전력화된 이후 현재 3차 양산 산업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동 헬기와는 별개로 공격 헬기 사업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대형 공격 헬기와 소형 공격 헬기로 나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서 대형 공격 헬기는 아파치 가디언의 6살이 도입으로 결정돼 현재 전력화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소형 공격 헬기 LA의 위치는 현재 국내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개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2013년까지 소형 공격 헬기 연구 개발 사업까지 마무리되면 1970에서 80년대 도입돼 노후화된 ND500km 경비와 H-1S 코브라 헬기 등 육군의 노후 공격 헬기를 성능이 우수한 국산 무장 헬기로 전량 교체할 예정입니다. 레벨 체인은 유로콥터가 제작한 헬기인 C-155를 원형으로 카이가 개발 중인데요. LG는 최대 이륙重량 9톤 최고 속력 320km 최대 항속거리 905km입니다. 또한 무장은 20기관포와 적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공대지 유도탄인 천검이 장착됩니다. 이렇게 한국의 헬기 교체가 이루어진 것과 맞물려 진행하고 있는 것이 공대지 미사일 점검의 개발입니다. 4톤 중량의 소형 공격 헬기는 조종사의 생존성을 강화하기 위해 미사일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 링크 시스템도 장착해 정보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대지 유도탄과 유도로켓 터널건 등의 무기를 장착하는데 이중 공대지 유도탄 첨가물 하나가 개발하고 있는데요.
천검은 소형 공격 헬기에 장착하는 정밀유도 무기로 미국의 헬파이어와 토우 미사일을 대체하는 제품이며 2012년 개발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최근 소형 헬기 사업과 맞물려 주기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고 한화가 개발하고 있는 점검은 사실상의 첫 국산 공대지 유도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한국형 GPS 유도 폭탄인 KGB가 있긴 하지만 KGB가 기존 자유낙하 방식의 재래식 일반 폭탄의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GPS와 보조 날개를 장착해 개조한 무기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시작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천검은 소형 공격 헬기에 장착해 적전차 등 지상의 목표물을 무력화하는 정밀유도 무기입니다. 기존 미국산 대전차 미사일을 대체하는 한국형 헬파이어로 기대되는 무기체계인데요. 점검은 사거리 8km, 발사 중량 35kg, 직경은 151이고 길이는 1m입니다. 발사대는 2개의 주도를 가져 총검 2개를 탑재할 수 있으며 장착 기종에 따라 4발에서 16발까지 장착 가능하도록 개발 중입니다. 또한 몸통 쪽의 날개에 날개와 꼬리 쪽의 날개를 가지며 전체 반응 장갑과 복합 장갑도 무력화시키는 풍선 텐덤 반들을 사용합니다. 유도 방식은 유선 유도에 자체 광학 시커를 탑재해 화해 속에서 가능하고 광섬유 유선 유도를 통해 정밀한 표적 추적이 가능합니다. 이는 잠수함용 유선 유도 올해나 이스라엘제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과 비슷합니다. 표적이 소프트킬 방어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유선 유도를 통해 표적을 제거할 수 있고 또한 반격을 받게 될 경우 과연 포격 기능으로 사격 후 언제든 케이블을 절단하고 회피 기동에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천검은 유무선 유도 방법이 모두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유선 유도는 유도 미사일의 치명적인 재민과 대응하기 쉽습니다. 반면 무선 유도는 함재민 기능이 있는 관성항법 장치와 RF 교란에 대응하는 시커를 사용하므로 가격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선 유도는 현재도 많이 채용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우리의 점검은 유무선의 장점을 가져와서 경쟁 미사일 대비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합니다. 반면 일부 나라에서는 점검 공대지 미사일을 이스라엘의 스파이크를 카피했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천공 공대지 미사일은 이스라엘제 스파이크 미사일을 기반으로 개발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거리를 포함한 주요 지형과 유도 방식 형성 등이 스파이크 미사일과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형 공대지 미사일은 이스라엘로부터 어떠한 기술 지원도 받지 않았고 미사일의 형상 지형과 핵심 구성품 알고리즘 등도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스파이크 미사일을 만든 라팔 측과 어떠한 기술 협력도 없고 기술 자료도 못 받은 상태에서 카피했다라고 오해하는 가장 큰 부분이 사거리와 광섬 유도 방식 때문인데요. 사거리 등의 재원은 국내에서 처음 미사일의 요구 성능을 만들 때 스파이크 미사일의 유도 기능을 참고했기 때문이며 광섬 유도 방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운용 방식은 미사일이 발사가 가능한 상태가 되면 표적을 지속적으로 표적 획득 지지 체계 뒤를 추적하다가 미사일에 탑재된 적외선 영상 시커가 표적을 탐지할 수 있는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표적에게 발사되어 날아가는 방식입니다. 즉 표적의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근거리 발사 모드 이내로 들어가면 발사 전의 준비 단계에서 미사일의 시커로 획득한 표적 영상을 입력함으로써 완전히 후하여 포격 모드 운용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처럼 점검의 기본적인 요구 성능과 운용 방식은 스파이크 미사일을 참고로 결정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를 구현하기 위한 미사일의 공격 특성 알고리즘 내부 구성품 등은 완전히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된 것들입니다. 특히 알고리즘 등은 최고 등급의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런 기술 제휴가 없던 나팔사에 스파이크 미사일의 것을 전혀 참고할 수 없었고 한국의 독자적인 표적 식별 알고리즘을 설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정황상 카피는 하지 않았지만 천검이 타국의 미사일을 카피했다는 오해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천궁의 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천공은 미국의 헬파이어보다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해수하려는 원래 회전 읽기 저속기에서 사용에 제한을 받는 톨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신뢰성 높은 구조로 여러 용도의 개량형이 있고 최근에는 무인항공기의 주요 공대지 무장으로 애용되고 있습니다. 보병이 운반 가능하게 만든 접이식 발사대를 사용하는 지대지 버전도 존재합니다. 레이저 유도 무기인 반응동 유도가 기본이고 성능은 말 그대로 지옥불답게 대전차 미사일 중 최강을 자랑합니다. 빠른 속도에다가 관통력이 균질하면 장갑 기준으로 1200까지 관통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3세대 전차라도 전면 장갑 관통 및 격파가 가능할 정도입니다. 게다가 이중 탄도여서 반응 장갑도 관통하며 탄두가 커서 반응 장갑을 뚫은 다음 내부로 들어가는 메탈 제트의 양도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 전차가 유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강한 위력 덕에 폭풍 파편 탄두라는 개량형이 소형은 파괴용으로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우수한 헬파이어라도 반능동 레이저 유도 특성상 반드시 기체를 노출해야 하는 것과 비교해 청년 미사일은 광선 유도를 사용해 산악 지형 뒤에 숨어서 노출하지 않고 장거리 대전차 공격이 가능해 현존하는 대공하기로는 아예 대공 유격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전차 전투 능력과 전면전 생존성 면에서는 도리어 총검을 장착한 LG가 아파치보다 우수하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점검은 2012년 개발 완료가 목표이며 아직 개발 단계이기 때문에 세부 사항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스파이크 미사일보다 더 나은 성능을 발휘하여 이스라엘의 스파이크를 카피했다는 5명을 벗어버린 길을 받았는데요. 한국이 운용하는 헬기는 총 700여 대입니다. 여기에 한 발당 수억 원에 달하는 다른 나라에서 만든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한다면 그 금액만도 엄청난 금액일 것입니다. 이는 모두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 속에서 나오는 세금인 것입니다. 하지만 정권 개발이 마무리 된다면 장기적으로 불필요한 세금 지출이 줄어드는 효과가 분명 있을 것입니다. 방산 무기의 국산화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의 일원이기도 하지만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줄여주는 또 다른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이야깃거리를 얘기하느니 유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